안녕하십니까, 서아비TV 김미주입니다. 오늘은 요양병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항전선 약물을 쓸 때 실질적으로 적정 약물을 사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적으로 항전선약물 사용이 필요한 경우들은 꼭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정신과 질환 중에서 조현병이라든가 양극성 정동장애라든가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전선약물 고용량을 상당히 오랜 기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 요양병 입원하신 게 많지는 않고요. 요양병 입원하신 분들이 항전선약물 쓰는 게 가장 흔한 경우들은 아마도 치매 환자분들이 선망이나 이상행동이 심하셨을 경우, 아니면 선망이 꽤 심하신 경우, 파킨슨 환자에서 정신행동 증상이 심하신 경우, 망상이나 환시 같은 게 심하신 경우 아마 주로 사용한 경우일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항전선약물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. 하지만 적은 용량으로도 환자분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항전선약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사망률이 높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망상, 선망, 이상행동 등이 심하신 경우에 이걸 쓰지 않았을 때는 사고라든가 여러 이유 때문에 환자분이 수면 부족이라든가 여러 이유 때문에 환자분이 더 나빠지거나 위험할 경우 훨씬 더 높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맞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이걸 쓰지 않고 다른 약이나 비약물적인 약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. 또 그걸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 비약물적 요법이랑 아니면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선망을 조절할 수 있는 메마틴 등 다른 약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선망의 내장을 유발시킬 만한 약제를 없애던가 아니면은 감염이나 골절, 통증 등 선망을 유발시킬 만한 다른 원인들을 최대한 조정해보고 그래도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꼭 필요한 약을 부작용이 적은 약을 최소한만 쓰면서 그리고 너무 위험하지 않게 빠르게 올리거나 급속히 늘리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천천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약을 쓸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는 이걸 쓰므로 인해서 비난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걸 쓴다는 것만으로도 일부 언론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과다한 항전선 약물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기사가 난 적도 있고 방송이 나온 적도 있고 이에 관련해서 보호자는 걱정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난을 받을까 하는 걱정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과소를 쓸 수 있는데요. 또 이게 꼭 필요한 경우에 안 쓰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는 걸러서 꼭 쓴다라는 원칙이 아마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있고 경우에도 아마 보호자분께서 충분히 와서 보시고 설명을 듣고 하면서 공감을 이뤄 가시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꾸준하게 경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능하면 쓰게 되더라도 최소한 쓰면서 취소 약제를 쓰고 그리고 가능한 상태가 개선되면 빨리 끊는 방향 또한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또 그 반대 방향도 있는데요. 그 반대로서는 항전선 약물을 담당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량으로 또는 더 높게 써달라고 요구하시는 보호자분 또한 있습니다. 그런 분이 보호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환자분께서 예를 들어 선망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이상등이 급격히 심해지시거나 이것 때문에 야간에 못 주무시거나 할 때 사실은 환자분이 좀 이상등이 많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. 이럴 때 약물을 쓰긴 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호전되는 건 아니라서 조금씩 원래 정해진 순서에 맞춰서 조금씩 천천히 1, 2주 간격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그때 심할 때 주사나 먹는 약을 그때 조절하면서 관리하는 방향을 가야 하는데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되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몇 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런 경우에 잠에 못 주무시고 소리 지르게 되고 하면은 그 공동병실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환자분 뭐라 하시거나 아니면 간병이 힘들어 하시는 거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좀 보호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담당 의료진이 1인실이나 개인 간병을 쓰면서 좀 단기적 경과를 보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약을 과잉 쓰자고 할 수 있고 또 빨리 퇴원하고 싶은데 더 좋아져서 빨리 퇴원하고 싶은데 이상행동이 심해서 댁으로 가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또한 좀 과량으로 쓰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적정 약물 용도를 적정 수준에 맞춰 쓰는 게 중요하지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하면 환자분에게 또 당연히 건강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쓰고자 한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경우가 로이소체 치매라고 치매를 유발시키는 드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항전선 약물을 쓰게 되면은 의식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이 억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거나 쓰면은 부작용이 제일 적은 약제를 아주 최소 농도로만 쓰면서 경과를 보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조절이 안 되고 이상행동, 선망 같은 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야간 불면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항전선을 세게 써달라고 요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. 심지어 또 대학병원의 담당 교수님께서 가서 진료를 보면 좀 더 세게 쓰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.
물론 그 교수님이 당연히 훌륭하신 교수님이고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당연히 하신 건 맞는데, 다만 저는 이제 계속 매일 꾸준히 진료하는 사람이고, 또 사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훌륭하시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지만 매일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. 또 꼭 그런 교수님 얘기 아니어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약을 좀 세게 써서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조금 강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 약을 과하게 쓰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 상태가 많이 가라앉거나 의식이 떨어지거나 식사량이 떨어지거나 호흡이 억제가 살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이 된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약을 과하게 쓰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. 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보호자님이 원하시더라도 저희는 적정 수준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 원칙을 아마 버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아니 꼭 더 높이 쓰고 싶다 하면은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에 상태 경과를 보고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하되, 아니 그게 안 되는데 좀 더 늘리고 싶다 하면은 그 의료진이 못 늘리는 방향 하면은 더 믿을 수 있는 다른 의료진을 찾아보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고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. 그래도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약 사용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내용 취지로 말씀드렸으니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